미국 연준이 케빈 워시 체제에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트럼프의 뜻대로 장기 금리까지 관리해주면서 베센트가 국제 장기 금리를 관리해주기 위해 사이드킥으로 들어온다. 다시 주식시장이 랠리하기 시작하겠죠. 이제 보니까 금리 인하면서 유동성도 풀어주는 거구나. 그런데 외환시장은 전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달러의 강력한 매력 중에 하나가 절대 앵꼬나지 않은 안전한 이자죠. 그런데 그 이자가 내려간다? 굳이 달러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네. 그래서 달러를 팔기 시작하고 달러 가치가 급락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90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죠. 이게 현실화되면은 전 세계는 본격적인 달러 약세 국면으로 들어가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달러 약세면 주식엔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다음 장면입니다. 이 타이밍에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우리도 금리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조가 이렇게 되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급격히 좁혀들어져요. 그 결과 1달러 160엔 하던 환율이 140엔, 130엔 뚝뚝 떨어집니다. 엔화가 무서울 정도로 귀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전 세계 큰손들이 동시에 패닉에 빠질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은 이 구조 위에서 돌아갔습니다. 이자가 거의 0원인 엔화를 빌려서 미국 빅테크, 한국 반도체, 글로벌 주식에 투자.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죠. 그런데 엔화 가치가 급등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도 빌린 엔화를 다 못 갚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 공포가 퍼지는 거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손해보기 전에 전부 던지고 엔화부터 갚자.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도죠. 엔비디아,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이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펀더멘탈이 아니라 유동성 쇼크인 거예요. 나스닥이 흔들리고 코스피가 흔들리죠. 서로 다 아픈 거예요. 엔캐리 청산 바람이 불면은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도 나가죠. 코스피는 힘없이 밀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달러 약세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내려갑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와, 원화 강세다. 드디어 1,300원대 후반에 들어가네. 그런데 이게 절대 좋은 그림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원화가 강해지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수출 기업들은 바로 타격을 받죠. 이번에 하이닉스 실적도 이 환율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바로 타격을 받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해외 매출이 감소하고 숫자로 찍히는 실적이 떨어지게 되죠. 즉 겉으로는 환율이 좋아 보이는데 지금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았던 수출 업체들은 기업 이익이 깎이는 환율의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새로운 판이 짜이는 국면이에요. 그리고 이 혼란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조가 이미 나타나고 있었는데